안녕하세요. 복싱독학의 신관장입니다. 이제 2026년도 1월달이 또 시작됐어요. 저도 이제 또 한 살 더 먹게 됐는데요. 올해 이제 저희 유튜브의 첫 영상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Q&A 시간으로 해서 첫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제가 질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내용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이제 유명한 채널도 아니고 거의 뭐 마이너급의 채널인데 이렇게 많이들 관심 가지고 질문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장님이 볼 때 고우트는 누군가요? 고우트 뭐 약자는 제가 모르는데 뭐 최고는 누군가요? 뭐 그런 뜻이겠죠? 알리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들 좀 나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이 존스 주니어, 이 사람 참 천재죠, 천재. 그리고 바실 로마첸코, 테크닉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길레르모 리곤데하우스, 이 사람은 정말 바실 로마첸코랑 할 때는 리곤데하우스가 이길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로마첸코가 이기더라고요. 그때 로마첸코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좋아하는 선수가 드미트리 비볼,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러시아 스타일. 그리고 올렉산드로 우식, 그리고 에밀리아노 바르가스, 이렇게 좋아합니다. 메이웨더도 좋아하는데 메이웨더 경기에 좀 재미가 없고요. 정말 잘하는데 좀 재미가 없고, 에밀리아노 바르가스가 진짜 경기 멋있게 재밌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동해 형님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보고 진짜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결국은 체력이더라고요. 우리가 요번에 IM복서도 방영하면서 김동해 형님이 이제 거기서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면은 오해를 합니다. 김동해 형님이 되게 운동을 막 이렇게 설설 한다고 생각해요, 복싱을. 그 김동해 형님 스타일을 보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인팅도 엄청 많고요. 그거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움직임이 다리도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머리도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카바도 잘하시고 되게 기본기도 좋으면서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설렁설렁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엄청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혜영님께서 안녕하세요, 관장님의 MBTI 궁금합니다 라고 아주 귀여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했었어요. ENTJ입니다. ENTJ. 근데 저는 원래 F였는데 점점 이렇게 사람들 상대하면서 T로 바뀐 것 같아요. 엘리멘탈 영화 보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T 같지는 않은데 ENTJ가 나왔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실전에서 워킹 스텝 하면서 더킹, 위빙, L 스텝, 피벗 스텝을 부드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궁금합니다. 워킹 스텝은 이 콩콩이로 거의 내가 한 경기를 뛸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를 해놓고 나서 워킹 스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은 이러한 기술들을 부드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섀도우 복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섀도우 복싱 하면서 계속 발 연습을 해야죠. 이따 나중에 나오는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그분도 이제 발 살릴 수 있는 연습법을 질문 주셨는데 그거랑 이따가 같이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태신 리 님께서 안녕하세요, 현재 4개월 차 본민입니다. 관장님 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깨 힘 빼기와 몸을 쓰는 방법을 연습 중인데 슈샤인을 주로 이용한 콤비네이션식 훈련 방법이 있는지와 원투에서 어깨 힘 빼는 것에 대한 관장님의 가르침이 궁금합니다. 이 어깨 힘 빼는 거, 일단 제 답변은 그 슈샤인을 활용한 콤비네이션은 그냥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훈련 방법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기 나름인 거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슈샤인은 그냥 그 재미로만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어깨 힘 빼면서 좀 이렇게 보여주기식 느낌도 있죠. 그래서 뭐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깨 힘 빼는 것도 이따가 또 질문 주신 분 한 분 또 계시는데 또 같이 설명드릴 건데, 이 어깨 힘 빼는 게 어깨 터는 거 있죠? 어깨 터는 거. 이거랑 연관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그분이랑 같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81년생 아재입니다. 복싱 3개월 차인데 왼쪽 무릎이 아파져서 물리치료 및 보호대 착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보니 염좌라고 하네요. 복싱 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평생 할 운동이라 생각했어서 서운합니다. 원래 복싱이 허리에도 무리가 가는 운동일까요? 일단 쉬는 게 맞죠. 맞는데 너무 오래 쉴 필요는 없고, 이게 쉰다고 저는 아예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허리 아프면 나와서 스쿼트 하고 아니면 서서 스텝 뛰지 말고 샌드백이라도 좀 두들기고 이러면서라도 운동을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가면은 다 쉬래요. 제가 어쨌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아프시거나 이럴 때는 제가 회원님들께도 병원 가서 꼭 진단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쉬면서 운동을 하는 게 우린 중요한 거잖아요. 손목 아프면 4주 쉬고, 허리 아프면 또 한 달 쉬고, 발목 아프면은 또 한 달 쉬고. 운동 못해요 그러면.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다른 운동 하셔야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회원님들이 어떻게 안 아프고 운동을 안 다치게 할 수 있을까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 이제 진단받는 거는 어떤 상태인지만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운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리 아파도 운동해도 돼요. 좀 오해할 수 있는데 허리 아픈 거 참고 뛰면서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운동 하셔야죠. 저도 허리 염좌가 왔었어요. 그때 이렇게 염좌로 아픈 곳에는 스트레칭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스트레칭은 아픈 게 다 나았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염좌는 이미 상처가 난 거잖아요.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염증 난데 스트레칭 하면은 상처가 벌어지겠죠. 살이 까졌는데 거기에 마사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이 염좌가 다 낫고 나서 스트레칭을 해놓는 거예요. 왜? 스트레칭은 예방이에요. 늘려놓는 겁니다. 근육과 인대를 늘려놓는 거예요. 이 염좌는 좀 허리 아픈 부분이 좀 무리가 가지 않게 쉬는 선에서 줄넘기 같은 거 생략하시고 샌드백 좀 치고 뛰지 말고 근력 운동 위주로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하셔야죠. 평생 건강하게 운동하셔야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이제 관장 말고 뭐 재활센터라든지 뭐 도수치료나 이런 운동 전문가를 좀 찾아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소에 안경을 끼는데 안경 벗으면 시력이 나빠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파링을 하고 싶은데 렌즈는 위험하다고 끼지 말라고 합니다. 시력 나쁜 상태에서 연습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댓글로 한 분이 또 저는 심지어 라식 수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시력이 다시 나빠져서 안경 사용하고 있어요. 스파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이거 같이 답변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국제복싱협회 아이바 규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이바 규정의 이제 규칙 4장 가맹 및 선수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조 5항에 의료 관련 문제에 대한 적격성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쭉 보다가 2호를 보시면은 복서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착용만 허용된다. 이외 모든 콘택트 렌즈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정 취지는 그 해당 규정 전에 쭉 위에 보시면은 뭐 턱수염, 콧수염, 피어싱, 바디 액세서리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하고 취지가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소프트 렌즈 착용하고 시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이 질문 주신 부분은 안전성의 문제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소프트 렌즈 착용하고 사실 스파링 많이 하거든요. 안전성에만 문제 없으면은 착용하고 스파링 해도 된다고 보여져요. 또 이제 방금 읽어드린 해당 규정 밑에 보면은 그 안전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서가 라섹 수술을 받았다면 복싱 경기를 하는데 안전하다는 의사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 제 의견은 다시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 쓰고 계시면 렌즈도 다시 착용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나 진짜 복싱 너무 하고 싶은데. 참고로 저희 체육관에서는 시력 나쁘신 분들 렌즈 끼고 다 스파링 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안전불감증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관장님 영상 통해서 어제부로 복싱 입문자에서 복싱 초보자로 승급한 홍린이 인사드립니다. 저 이런 댓글 너무 좋아요. 제 영상을 보고 복싱을 시작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육체를 단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찾아보고 배우고 있는데 운동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먹을 휘둘러야 하는지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이미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조언이 필요할까 싶지만 말씀드리면 밖에서는 주먹을 휘둘릴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다만 이제 스파링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먹을 휘둘러야 하는지 질문 주신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스파링할 때 스파링이라는 것이 이제 싸움과 이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고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맨날 긴장해서 시합 잘 못했는데 좀 후회됩니다. 그냥 당구 치면서 친구랑 당구 치면서 점수 내기 한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야 할 부분이겠죠. 긴장이 된다고 하면은. 또 간혹 보면은 스파링 하다가 때리고 나서 사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웃깁니다. 때리는 스포츠인데 때리고 사과를 해요. 이거 좀 웃기죠. 여기서는 맞았으면은 내가 못해서 맞은 거고 때렸으면은 내가 잘해서 때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파링 하셔야 돼요. 우리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나서 사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막 기술 배운 거 있으면은 그거 써먹는 연습하는 재미로 스파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제 막 성인분들, 친한 친구나 이제 뭐 친한 형 동생끼리 다니면서 스파링 하다가 뭐 의절하는 경우 종종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스파링 할 거면 아예 세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 최고 때 스파링 할 때는 뭐 감정 상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세게 하니까. 못하면 맞은 거고 잘해서 때린 거고 그거거든요. 근데 약하게 매스복싱 하기로 해놓고 세게 때렸을 때 그때 감정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체급차가 나면은 좀 잘하는 사람이 좀 핸디캡 준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야지. 어쨌든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다 경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스포츠로만 보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 주신 분 실전에서 워킹 스텝 하면서 더킹 위빙 그 부드럽게 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궁금하시다고 한 분이랑 지금 또 질문 주신 분이 아웃복서 다양하게 발을 살릴 수 있는 연습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콩콩이가 항상 기본인 것 같아요. 항상 언제든지 빠르게 들어갔다 빠르게 빠질 수 있어야 되니까 항상 이 콩콩이가 마스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피벗을 섞어서 돌아다니고 사이드 스텝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섀도우 복싱을 꾸준히 계속 해주셔야겠죠.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섀도우 복싱 많이 하셔야 돼요. 섀도우 복싱 꼭 링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바닥에서 움직이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있는 회원님들 상대라고 생각하고 막 피해 다니면서 샌드백이나 뭐 이런 구조물들 막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연습하면서 섀도우 복싱 하면 재밌어요. 그렇게 발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섀도우 복싱 말고 또 다른 훈련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스텝 레더가 있죠. 스텝 레더. 그래서 스텝 레더랑 발목이 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같이 지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스텝 레더가 이거예요. 이 동작들 되게 많거든요. 발의 움직임을 못 쓰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 발이 동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 칸씩 빠르게 요 동작이 있고, 이거를 지금 두 발이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나오죠. 이거를 하나씩 들어갔다 나와, 들어갔다 나와, 들어갔다 나와, 빠르게. 세 번째, 두 칸을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한 칸 뒤로, 두 칸 앞으로, 한 칸 뒤로, 두 칸 앞으로, 두 칸 앞으로, 두 칸 앞으로. 네 번째, 아까 우리 들어갔다가 나온 거를 갖다가 옆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발 들어갔다 나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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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옆에서 들어갔다, 나와. 들어갔다, 나와. 빠르게. 여섯 번째. 발 바꾸는 겁니다. 들어가고, 바꾸고. 들어가고, 바꾸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 한 발로 들어갑니다. 두 발로 나와요.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또 그 다음, 다리를 교차하면서 두 발이 들어갔죠? 나옵니다. 반대 앞으로 한 칸 가면서 오른발이 앞에 나오고. 하나, 둘, 하나, 둘. 또 다음 거. 자, 막 잔발 깨는 겁니다. 그래서 왼발 들어갔다 나와. 왼발만 넣었다 뺐다. 그래서 오른발 하면서 또 있어요. 자, 발 바꿉니다. 다음 칸 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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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요걸 또 응용해서 한 발 들어가고 반대발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탕탕탕. 이렇게 아까 처음에는 요거를 스쿼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어요. 이게 12칸짜리거든요. 요거를 한 9번을 한 세트. 이게 동작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한 3가지 동작 정해서 한 가지 동작 3번, 두 번째 동작 3번, 세 번째 동작 3번 이어서 빠르게 가는 겁니다. 엄청 숨차요. 그런 식으로 한 3세트 정도 연습을 해주는 거 추천드리고요. 강화하는 훈련 말씀드렸습니다. 두 발이 동시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이거 쉽습니다. 좀 나이 올려서 한 발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종아리 힘이 좋아져요. 10개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목 힘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제 인천 최고 선배님인 신동명 형님, 한국 챔피언이었던 그 형님이 옛날에 알려주신 스텝 훈련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거 많이 했습니다. 앞뒤 콩콩이 연습이에요. 콩콩이 연습. 앞뒤 앞뒤, 앞으로 2번, 뒤로 2번, 앞으로 3번, 뒤로 3번. 요거를 외워서 연습하는 겁니다. 앞뒤 앞뒤, 앞뒤 뒤, 앞뒤 뒤, 이렇게 빠르게 탕탕탕탕 이렇게 스텝을 연습. 잘 되면 잽도 넣어서 잽 이렇게. 그러면은 발이 엄청 빨라지고 내 맘대로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이제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빅초이님, 저도 쑥스럽지만 글 남겨보아요. 177에 65kg 신체 조건인데 저보다 상대 체격이 좋을 때 전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항상 영상 감사해요. 상대방 체력이 좋고 힘이 세다면 물론 아웃복싱을 해야겠지만, 그죠? 체격이 좋으면 인파이팅 하기 좀 힘들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잽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잽. 이 잽을 잘 써야 돼요. 이 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뒤에 질문에 보시면은 또 이것도 같이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년차 생활체육인입니다. 최근 생체에서 상대의 전진과 더불어 더블훅 반복으로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탈락했는데 이에 대한 대처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기 영상을 요청해서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영상 보기 전에 이 지도자분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다 다르셔서 어떻게 운동하셨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생각을 했어요. 대체 이분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조언을 드려야 좀 도움이 되실까?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을 도움이 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좀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좀 여러 번 봤어요. 관악구에서 한 생활체육 복싱 대회인데 한번 다 같이 봐볼까요? 자, 침착하게! 나이스! 나와 같이 뚝 걸렸다. 재훈 뚝 걸렸다. 질문 주신 분이 홈코너이십니다. 홈코너 에너자이저 복싱. 오케이, 괜찮아. 방어하고. 그렇지. 앞에 보고. 자, 이제 보면 머리를 좀 많이 숙여요. 재훈 앞에 보고. 재. 그래. 쳐. 나이스. 보고 치자. 왔어. 나와. 그렇지. 앞에 보고. 끝내자. 끝낼 수 있어. 자, 돌아! 계속! 괜찮아. 가자. 이렇게 붙었을 때 원래 주먹을 계속 짧게 내줘야 됩니다. 호! 상대 지쳤다.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오케이. 끝까지. 자, 일단 1라운드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잽이랑 카바야, 카바. 방금 이전 질문 주신 분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체 조건이 본인보다 좀 더 좋을 때 전략이 있을까? 상대방이 더 기세가 좋죠. 힘도 제가 볼 때는 좀 미는 힘이 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게 잽이라고 했는데 그럼 잽을 안 내셨냐? 아니에요. 잽 내셨거든요. 근데 잽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주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잽을 밀게 되고 그 주신 잽이 효과를 별로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보면은 주고 나서 백스텝이 안 돼요. 제가 항상 제 영상 기본적인 게 쳤으면 항상 빠지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상대방 앞손 거리를 재면서 툭툭 건들다가 내 거리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리 조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난타전으로 가면 안 돼요. 아예 카바를 딱 대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다운은 사실 뭐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고 아마 경기에서는 좀 고개가 뒤로 크게 젖혀지거나 이런 게 몇 개 연결이 돼서 연타를 맞으면은 보통 다운을 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점수에는 영향이 없지만 판정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채점제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서 볼까요? 같이. 제가 이제 멈추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터치글러브 하고,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문제예요. 자, 잽을 쳤는데 카바가 단단하죠? 안 밀렸어요. 안 뚫렸어요. 백스텝을 해야죠. 상대방은 지금 맞고 나서 보고 있죠? 자, 여기서도 아직 이제 잽 거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뒷손을 너무 크게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무너졌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쳤을 때 이제 얻어 걸린 거고. 이때도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 안 되고 카바를 하고 보셔야 돼요. 눈 뜨고. 우리 이번에 아이엠복서 김민욱 배 선배님 하시는 거 보면은 카바 대고 탁 보시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손을 내리고 때리려고만 하면 안 돼요. 상대방 주먹을 맞고 맞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보면은 당황해가지고 주먹이 막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카바 잘 올렸어. 여기서 보셔야 돼요. 주먹을 봐야 되는데 그냥 맞고 숙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맞고 주먹을 막으면서 봐야 돼요. 자, 어떻게 막 반격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보고 친 거예요. 머리 숙이고 있다가 안 보고 그냥 때린 거예요.
보다가 보고 때려야 되거든요. 이 차이가 커요. 나와 그러니까 또 치면서 들어갈 때 또 숙이게 되죠. 나와 그러다가 이제 난타전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쭉 걸렸다 재훈 쭉 걸렸다 사실 이런 난타전은 그냥 누가 이기나요. 그래서 난타전에서 우리 구독자분이 이겨서 다운을 뺏었다, 운 좋은 겁니다. 구독자분이 지금 다운 당했죠? 운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운인 것 같아요, 실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크게 잘해서 다운을 당한 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더 잘 보고 때렸냐, 그 차이예요.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습니다. 자, 다운은 넘어가고, 자, 여기서도 자, 봐봐요. 또 맡기죠. 오케이, 괜찮아. 일단 이분은 상대방은 맞고 볼 줄을 알아요. 볼 줄을 아네. 상대방은. 일단 그걸 할 줄 알아요. 그게 이 시합을 가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너무 많이 숙여서 피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피하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피하고 많이 피하니까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좀 더 짧게 움직이면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도 방금 숙였는데 이러면 또 다 함께 안 되죠. 괜찮아. 방어하고. 자, 뭐 연타 좋습니다. 근데 머리 너무 숙였어요. 집중하게. 재훈 앞에 보고 잭 그래 자, 방금 원투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볼게요. 잭 자, 상대방 커버하면서 보고 있죠? 그죠? 보고 있잖아요. 맞아도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데미지가 안 박히는 거예요. 카바 위에를 때리니까. 보면은 배도 비어있고 옆에 옆통수도 비어있죠? 원투만 치는 게 아니라 뭐 원투 훅 왼쪽 배도 져주고 오른손 어퍼도 주고 좀 위아래 섞어서 때려줘야 돼. 카바 위에를 막 뚫으려고 하면 안 뚫립니다. 그래 쳐 어쨌든 이분이 보고 때리니까 좀 더 많이 맞추는 거예요. 나이스. 보고 친다. 그러면은 많이 맞는 사람이 난타전 할 때는 좀 더 정신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밀리는 거죠. 어쩔 수 나왔어. 없어. 나와. 그렇지. 앞에 보고 끝낼 수 있어. 그래서 자, 지금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돌아. 방금 다시 한 번만 더. 자, 지금 막 코너에서 난타전 하고 있는데 계속 맞고 있잖아요. 난타전 하면서 맞고 있잖아요. 내가 몇 대 맞았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코너 등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불리합니다. 난타전 이렇게 맞고 있을 때 몇 대 맞았어. 안 되겠다.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서 다시 때려야 돼. 맞아. 다리가 지금 서 있죠? 서서 난타전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백스텝 하면서 중간중간에 흔들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오케이. 나와. 끝까지. 2라운드 파이팅. 이어서 가볼게요. Let's go. 자, 잽을 저렇게 밀어서 치면 안 돼. 잽을 저렇게 밀어서 치면은 나이스. 좋아.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보면서 맞고 있잖아. 잽 밀어서 치고 아랫잽도 주고 잽을 좀 섞어줘야 됩니다. 잽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잽도 있고 왼쪽 피하고 하는 어퍼잽도 올려줄 수 있고 아랫잽도 있고 훅잽도 있고 이렇게 잽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셔야 돼요. 잽만 내면 안 돼. 그래서 잽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좀 더 보고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끝났네. 자,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 필요한 연습. 먼저 카바 딱 붙이고 상대방 들어올 때 베인 주고 막는 블로킹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면서 패링으로 막고 주먹 오는 거 보면서 손으로 막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좀 연습하면서 흔드는 거는 아직 그냥 연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스텝 연습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드는 거보다는 카바하고 앞뒤로 스텝 막 앞뒤로 뛰면서 잽 치고 빠지고 잽 치고 빠지고 아랫잽 주고 훅 주고 들어갔다 나왔다 카바 딱 올리고 이 연습 위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잽 연습이랑 카바 그리고 스텝. 잽이랑 스텝은 연관돼 있어요. 잽 연습을 하려면 스텝을 떼야 돼. 워킹 스텝으로 잽 못 살립니다.
스텝 뛰면서 잽 살리는 거예요. 앞뒤로 뛰면서. 카바 딱 올리고 앞뒤로 뛸 수 있어요. 피하고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쓴소리만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아무튼 이 시합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뭐 시합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준비하면서 또 시합 나가고 하면은 이겼을 때 더 성취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합장에서 나중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영상으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성질도 있고 좀 회원님들 많이 혼냅니다. 저를 안 좋아하는 회원님도 꽤 있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장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 빼고 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슈샤인 질문 주신 분 하고 같이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어깨 터는 거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어깨 막 터는 거 되게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특히 복싱 하시는 분들 어깨 터는 거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어깨 힘 빼는 거랑 되게 연관성이 있어요. 어깨가 힘을 뺀다 그러잖아요. 어깨 힘을 주는 건 그럼 뭐예요? 이거요. 어깨 힘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깨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어깨 터는 거는 이 빼는 동작으로 어깨를 터는 거예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렇게 어깨를 터는 겁니다. 이게 어깨 터는 거예요. 막 힘을 줬다가 뭐 모양을 뭐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줬다가 터는 거예요. 줬다가 터는 거. 이게 어깨 터는 거예요. 러시아 선수들 봐봐요. 어깨 털면서 막 뛰잖아요. 그죠? 여기에 뛰는 거예요. 힘 줬다 뺐다. 근데 이게 어깨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견갑골, 날개죽지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날개죽지가 요 앞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줘야 돼요. 이 등이랑 가슴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겁니다. 등이랑 가슴이 막 이렇게 뻣뻣한 사람도 있어요. 거북목에 막 굳어있거나 허리 막 전방경사 돼가지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굳어있는 분들 이 힘들 거예요. 어깨가 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가 잘 털어지죠. 그래서 손 내리고 이 어깨 터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뛰면서 올렸다 내렸다. 이게 어깨 터는 거예요. 여기서 카바 올리고 어깨 터는 겁니다. 들썩들썩. 그래서 올렸다가 힘 빼죠. 빼면서 찌르는 거예요. 툭, 툭. 이렇게 어깨 터는 거예요. 이게 어깨 터는 거예요. 툭, 원, 투. 어깨 터는 겁니다. 그래서 잽도 이 털면서 이 터는 요 동작에 뻗는 거예요. 이게 어깨 터는 거예요. 툭, 툭, 툭. 어퍼도 마찬가지. 어깨 이 내릴 때 툭, 툭. 이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깨 터는 거예요. 툭, 툭. 이거. 위아래로 어깨가 툭, 툭. 툭도 마찬가지. 그럼 어깨가 털리죠. 툭.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한쪽만 털 수 있죠. 한쪽만 털 수 있어요. 그래서 툭, 툭, 툭. 올렸다 내렸다. 그럼 어퍼 어깨 터는 거. 툭, 툭. 이거예요, 이거. 어깨 터는 거예요. 한쪽씩. 이게 어깨 터는 겁니다. 어퍼도 마찬가지. 손 올리고 이걸로 터는 거예요. 훅도 털 수 있죠. 똑같은 원리로. 잽이랑 툭도 털 수 있어요. 어깨 내리면서. 이게 어깨 터는 겁니다. 별거 없죠? 어깨 힘 빼는 거는 이 어깨 터는 걸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깨에 힘 빼는 방법. 힘을 빼야죠. 어깨가 힘을 주는 걸 생각해보세요. 어깨 힘 준 거죠? 어깨 힘 뺀 거. 이게 어깨 힘 뺀 겁니다. 잽을 칠 때 어깨 힘을 주고 치지 말고 힘 빼고 쳐라. 이 얘기예요. 어깨 힘을 주고 치지 말고 힘 빼고 쳐라.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주먹으로. 팔꿈치랑 주먹으로 쫙. 어깨 내리고 툭툭툭툭. 이러지 말고 일어나. 어깨 힘 빼고 주먹으로 때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깨 힘 빼는 방법.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지만 좀 팁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Q&A 편 마치고
다음에 이제 복싱 독학 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서 영상 찍으니까 더 편하고 재밌네요. 말도 많이 하고. 지금 한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은 좀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 bitch, I got